네, 안녕하세요. 우리 같이 오늘도 이렇게 확률과 통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수업 시간 중에 여러분 혹시 궁금증이 생기거나 질문이 생기거나 아니면 수업에 있어서 뭔가 건의사항이 있거나 하면은 언제든지 선생님한테 메일로 이렇게 보내줘서 선생님이 확인하고 다시 이렇게 반영할 수 있도록 또는 뭐 이렇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뭐 메일이 됐든 아니면 뭐 카톡이 됐든 여러분들 편한 대로 선생님한테 연락 주면은 바로바로 얘기해 줄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선생님한테. 자, 우리 오늘도 같이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대로 정규분포를 계속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저번 시간까지 해서 무엇을 배웠냐면 정규분포, 일반적인 정규분포를 우리가 기준으로 삼은 표준 정규분포로 이렇게 변환하는 거, 변환해가지고 그 정규분포의 확률을, 어떤 특별한 구간의 확률을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표준화 과정에 대해 배웠어요. 자, 그러면 오늘도 정규분포를 활용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배울 건데, 자, 1학기 때 배웠던 그 이항분포랑 우리 2학기 때 배운 정규분포랑 어떤 관계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정규분포랑 이항분포 사이의 관계를 배우기 전에 이항분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복습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이항분포를 여러분들이 해석할 때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했냐면, 자, 어떤 사건 A가 발생할 확률이 P인 그런 독립시행인가? 자, 독립시행은 여러 번을 시도해도 앞에 있던 사건이 뒤에 있던 사건에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러니까 앞에 있던 사건이 뒤에서 뭐 일어날 그 가능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여러 번의 시행들, 그 시행들을 독립시행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주사위 굴리기나 동전 던지기나 뭐 제비뽑기나 그런 것들이 여러 번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런 독립시행인가? 그렇게 확인하고 그 다음에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했냐면, 자, n번 시행. 자, 이걸 몇 번 시행했느냐? 반복해서 시행했을 때 이항분포를 따르는 그런 형태가 나온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n번 시행했다. 자, 여기까지 찾아놓고 이제 확률 변수 x를 뭘로 놨을 때 이 x가 이항분포를 따른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얘를 사건이 발생한 횟수. 자, 여기서 횟수라고 했지만 이걸 조금 다르게 우리가 아이디어를 갖고 온다면은 어떤 개수로 볼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횟수가 됐든 개수가 됐든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타난다면은 아마 이항분포를 따르는 걸로 해석해도 되겠다. 여러분 거기까지 잡고 갔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항분포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확률 변수 x는 이항분포를 따른다 라고 할 때, 자, 이때 중요한 숫자 두 개를 써주는데 앞에는 시행 횟수, n번 시행했을 때 그 시행 횟수 n, 그리고 뒤에는 이 사건 A 한 번 일어날 확률, 그래서 사건 그 확률 P, 이렇게 각각 두 개가 중요한 수치이기 때문에 이거 두 가지를 써주면 된다라고 했었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해놓고 우리가 이제 이항분포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까지 구하는 걸 해봤어요. 자, 거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가 있는데, 자, 평균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직관적으로 평균까지 살펴봤었죠. 평균은 시행 횟수에다가 각각의 확률을 곱한 거, n 곱하기 p가 돼서 np로 평균이 나타난다, 기대값이 나타난다 라고 했었고, 자, 분산은 여기다가 q라는 숫자를 한 번 더 곱해주면 되는데, 자, q가 무엇이냐? q는 1에서 p를 뺀 거, 그러니까 여사건의 확률, 그렇게 npq를 곱해주면은 분산이 나타난다라고 했었어요. 자, 마지막으로 표준 편차는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운 거라고 했으니까 루트 npq가 되겠다. 자, 이렇게까지 우리가 정리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항분포 하면은 이항분포가 어떻게 해석되는지, 자, 어떤 상황이 주어질 거예요. 어떤 상황이 주어지는데 그 상황이 이항분포를 따르는지 먼저 한번 확인하고, 거기서 이제 기대값, 분산, 표준 편차까지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으면은 정말 너무너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걸 이용할 거예요. 자, 이항분포랑 정규분포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볼 거니까 이걸 이용하게 될 거예요. 같이 한번
이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네, 자, 우리 옆에 나오는 이 그래프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봤을 거예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화면에 띄워놓고 또 여러분들 학습지에도 볼 수 있게 해놓고 이렇게 QR코드로도 직접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게 해봤는데, 자, 여러분들 이 그래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했는지 다시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주사위를 여러 번 던졌을 때 1의 눈이 나오는 그 횟수가 몇 번이냐, 그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 나타낸 그래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사위를 여러 번 던졌을 때 1의 눈이 나올 횟수라고 했으니까 얘는 이항분포의 그래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시행 횟수를 점차 이렇게 늘려가면서 해보니까 시행 횟수 n이 10일 때, 20일 때, 30일 때, 40일 때, 50일 때 점점 이렇게 완만한 곡선의 형태로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점점 이렇게 낮아지기도 하는데 완만한 곡선의 형태로 낮아지면서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처음에 이렇게 삐쭉삐쭉하게 이렇게 특히 앞부분에 몰려 있었다면은 이제 점차 갈수록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었던 정규분포 그래프의 형태를 띄고 있구나. 우리가 이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자, 여러분들이 이 이항분포랑 정규분포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정확하게 그게 어떻게 나타나게 된 건지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나중에 대학교에서 배울 텐데, 자,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어떻게 배우냐면, 자, 이항분포에서 시행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점점 정규분포를 따르게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이항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가 그 시행 횟수가 충분히 많다면 정규분포를 근사적으로 따른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항분포에서 시행 횟수가 우리가 충분히 많아지면 이제 그냥 정규분포로 해석해도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이해하고 가면 되겠어요. 자, 그 충분히 많은 횟수라는 게 몇 번 정도라고 했죠? 통계에서 보통 30번 정도를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뭐 그런 것까지 중요하진 않고, 여러분들 어차피 뭐 100번, 200번, 1000번까지 이렇게 문제 상황에서 주어져 있으니까 그 숫자가 많고 적고에 신경 쓰지 말고, 이 정도로 횟수가 많으니까 그냥 정규분포를 우리가 해석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볼 건데, 자, 원래는 이항분포를 따르는 이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할 때는 n이 충분히 크다면, 시행 횟수가 충분히 많이 일어났다면은 얘를 정규분포로 해석할 수 있겠다라고 했어요. 자, 근데 정규분포는 평균과 표준 편차가 제일 중요한 수치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이항분포에서 정규분포로 우리가 이제 해석하기 위해서 좀 이제 돌려줄 건데, 평균이랑 표준 편차가 어떻게 구해지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평균과 표준 편차 얘를 구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항분포를 따르든 정규분포로 해석을 하든 어쨌든 같은 확률 변수 x니까 우리가 얘에서의 평균을 여기서 갖고 오고 얘에서의 표준 편차를 여기서 갖고 오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항분포에서의 평균이 어떻게 된다고 했었죠? 이항분포에서의 평균은 두 수치를 곱한 거, 시행횟수랑 확률을 곱한 np가 되고, 자,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된다고 했었죠? 표준 편차는 npq에다가 루트를 씌운 값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제곱을 써줘야 되니까 루트 npq의 제곱이다, 이렇게 표현해서, 자,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를 때 시행횟수가 충분히 크다면 정규분포를 해석할 수가 있는데, 평균은 np, 표준 편차는 루트 npq인 그런 정규분포를 우리 해석하겠다.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하고 가면 되겠습니다. 자, 1학기 때 했던 내용이 잘 복습되어 있는 친구들은 이거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잘 생각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1학기 때로 다시 이렇게 1학기 때 내용들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서 정리하고 정규분포로 어떻게 우리가 돌려서 해석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꽉 잡아놓고 그렇게 가면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문제를 보면서 문제 상황에서 도대체 이게 어디다 써먹는 건지, 자, 뭐 이항분포든 정규분포든 뭐가 중요한가요?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지 같이 한번 한 문제를 통해서만 잠깐 보도록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지금 옆에 나와 있는 문제 보니까, 자, 어느 회사의 직원을 대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의 비율을 조사했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비율을 조사하니까 20%, 그러니까 전체 직원 중에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20%란 거예요. 전체 중에 20%.
자, 그런데 이 회사의 직원 중에서 400명을 뽑았을 때 그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의 수가 어느 구간 사이에 있을 그 확률을 구하시오라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한 명을 뽑았을 때 그냥 한 명을 뽑았을 때 그 사람이 10년 이상 근무했을 확률이 몇이죠? 20%라고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우리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냥 뽑았을 때 그 사람이 10년 이상 근무했을 확률은 20%다. 자, 근데 20%란 거, 퍼센트는 우리가 쓰기가 어려우니까 다시 소수나 분수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100분의 20이라고 쓸 수 있으니까 약분하면 5분의 1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확률은 5분의 1인데, 자, 그러면 우리가 몇 명을 뽑아본다라고 했죠? 몇 명 중에서? 400명 중에서라 했으니까 전체 시행의 수는 400인. 자, 이 중에서 몇 명이 10년 이상 근무했을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자, 얘는 우리가 확률 변수 x로 놨을 때 확률 변수 x를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의 수라고 하면은, 자, 이 x는 우리가 1학기 때 얘기했듯이 얘는 횟수가 아니라 뭐 명수, 개수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런 경우도 이항분포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얘는 이항분포를 따르는데 전체 몇 명 중에? 400명 중에. 그러니까 전체 시행의 수는 400이고, 그리고 한 번 일어날 확률은 5분의 1인 그런 이항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자, 이때 문제 상황에서 물어본 게 무엇이냐면, 자, 76명 이상 96명 이하일 확률을 구하시오. 자, 확률은 확률인데 x가 76과 96 사이에 있을 그 확률을 구해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 1학기 때 어떻게 했냐면, 자, 이항분포니까, 그리고 얘가 어차피 이산 확률 변수니까 얘네들을 각각을 다 더해주면 되겠다라고 해서 x가 76일 확률 더하기 x가 77일 확률 더하기 x가 78일 확률. 벌써부터 이렇게 많은데, 자, 이렇게 계속 더해야 돼. 계속 더해서 어디까지? 자, 끝까지 x가 96일 확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다 더해주면은 이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겠다라고 했었어요. 자, 근데 지금 전체 몇 개예요? 얘네만 해도 21개예요. 21개. 자, 21개인데 21개일 뿐만 아니라 이 이항분포의 그 확률, 여러분들 다시 한번 떠올려 보자면, 얘가 NCR에다가 P의 R제곱 1 빼기 P의 N 빼기 R제곱, 이런 식으로 되게 복잡했거든요, 확률이. 얘가 바로 X가 R일 확률. 이렇게 됐었어요. 자, 이 꼴 잘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 독립시행의 확률을 써가지고 우리가 확률이 이런 식으로 나타났었어요. 자, 이 확률 하나하나 구하는 것도 어려운데, 자, 21개를 구해서 다 더하래요. 자, 이거 그냥 하기에는 여러분들 이거 다 구하고 있기도 힘들고 또 계산 실수도 많이 날 거고, 자, 이거 하다 보면은 다 끝내지도 못했는데 시험 시간 아마 끝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이항분포의 문제는 이제 어떻게 바꿀 거냐, 우리가 배웠던 대로 정규분포로 돌려서 할 거예요. 정규분포로 돌려서. 자, 지금 시행 횟수가 400번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각각의 확률은 5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시행 횟수가 400번. 충분히 많죠. 자, 충분히 많으니까 우리가 얘를 이제 정규분포로 돌려서 생각하겠다 볼 수가 있어요. 자, 원래 x가 400,5분의 1을 따르는 이항분포로 우리가 봤었는데, 자, 이제 이렇게 보지 않고 좀 더 편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정규분포로 돌려서 볼 거다. 자, 그런데 정규분포로 돌려서 볼 때 평균과 표준편차가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자, 평균과 표준편차가 필요하다. 자, 근데 평균은 어떻게 된다? 평균은 이 두 수를 곱한 거, 시행횟수랑 확률이랑 곱한 거라고 했죠. 자, 그래서 400 곱하기 5분의 1을 하면은 얘는 80이 되겠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표준편차. 자, 표준편차는 루트 NPQ라고 했는데, 자, 각각을 대입해 주면은 여기다가 400 곱하기 5분의 1 곱하기, 여기다가 끝나지 않고
마지막에 Q를 곱해줘야 되는데 Q는 1에서 얘를 뺀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1에서 앞에 있는 5분의 1을 뺀 5분의 4까지 이렇게 곱해주면은 자 얘는 얘는 몇이 되느냐? 자 얘는 8이 나와요. 8. 그래가지고 표준 편차는 8이구나. 우리가 그래서 표준 편차는 8인 이런 정규 분포로 우리가 바꿔서 해석할 수 있겠다. 자, 그럼 이제 정규 분포의 확률로 우리가 좀 더 문제를 바꿔서 얘기할 수 있으니까 자, 이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가 이제 얘를 이용할 거예요. 얘를 이항 분포 이제 잠깐 머릿속에서 넣어두고 이제 정규 분포로 돌렸으니까 정규 분포로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얘는 일반적인 정규 분포, 그러니까 표준 정규 분포가 아니라 좀 복잡한 형태의 정규 분포니까 표준화 과정 거쳐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얘도 표준화 과정 거쳐보도록 할게요. 자, 중요한 꼴이 무엇이라고 했냐면 표준 편차로 나누는데 무엇을 나누느냐? 평균을 뺀 거, x에다 평균을 뺀 거를 표준 편차로 나눈 거. 이 꼴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이것만 기억하면 표준화 과정 어렵지 않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얘가 양쪽에 이렇게 그대로 유지되는데 여기다 각각을 대입해 주면은 표준 편차는 8, 표준 편차 8, 그리고 평균은 80 이렇게 구해주면 된다고 했죠. 자, 근데 양 끝에 있는 수치 그대로 얘네 그대로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얘네도 똑같이 해서 8분의 76 빼기 80 여기도 8분의 96 빼기 80 이렇게 갖고 오라고 했어요. 그대로 유지해야 그 확률이 유지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얘를 바꿔주면은 자, 앞뒤에 있는 숫자는 각자 계산해 보니까 마이너스 0.5에서 2까지 이렇게 되고 자, 가운데 있는 이 꼴은 이제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로 표준화 과정을 거친 애니까 간단하게 Z라는 그런 변수로 쓰겠다. 우리가 얘기했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확률을 어떻게 구하느냐? 자, 확률 구할 때 0을 중심으로 잘라놓고 지금 보니까 마이너스 0.5부터 2까지 되겠다. 자, 얘네 해석할 때 항상 0을 중심으로 잘라서 넓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이 구간의 넓이인데 일단 이 부분 마이너스 0.5부터 0까지 이 부분은 어떻게 구하느냐? 자, 얘는 좌우 대칭인 거 이용해서 0에서 0.5까지로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 0에서 2까지 이 부분은 그냥 여기 0부터 2까지는 표준 정규 분포 표에 있으니까 그대로 갖고 오면은 0에서 2까지다. 이렇게. 그리고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전체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두 개를 더해주면 되겠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얘네를 각각 찾아주면 0.1915 더하기 0.433 0.4772가 되는데 자, 여러분들 이제 이 값 두 개 더해서 나타내면은 바로 문제에서 물어본 그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수가 76명 이상 96명 이하일 그 확률을 구할 수 있겠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보니까 이항 분포를 그냥 생각하기 어려우니까 정규 분포로 돌리고 자, 정규 분포를 이제 그냥 쓰기는 어려우니까 표준화 과정을 거치고 그래서 이제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해서 우리가 확률까지 구하는 그럼 몇 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문제를 해석하고 해결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자, 여러분들 이 이항 분포랑 정규 분포 사이의 관계를 묻는 문제에서는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이 다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정규 분포의 끝판왕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많이 연습해 보면서 실수하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하나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끝까지 잘 해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또 우리가 배웠던 그 표본들 모집단과 표본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이렇게 수업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